오늘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새 식구 일주일치 장을 봤는데 영수증 숫자가 무섭게 찍혀 있더군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났습니다. 얼마 전 누군가가 했던 말. 다문화 가정은 혜택이 많아서 좋겠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오늘은 그 웃음 뒤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보려 합니다. 네, 혜택이 있긴 합니다. 교육, 음식, 옷, 책, 아파트 분양 혜택도 있다고들 하죠. 근데 있잖아요. 웬만한 혜택은 다문화 가정이라서 받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아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언어 교육도 그래요. 아내가 언어 수업을 몇 달 다녔는데 국적 취득 시험을 위한 이론 수업이다 보니 말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실적을 채우기 위한 행사, 사진 찍기용 지원들,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와 국가 지원,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하되 거기에만 기대면 안 됩니다. 시스템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 아내가 알아서 잘 적응할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가장을 무너뜨립니다. 다문화 가정을 준비하는 분들께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2배는 더 계획하고 2배는 더 여건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아내의 언어, 적응, 사회생활, 2세의 정체성과 교육,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전부 그 자리에서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저처럼요. 가족이 하나 늘었다는 건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하나 더 늘었다는 뜻입니다. 병원을 가도 혼자 못 가요. 관공서에 일이 생겨도 제가 함께 가야 합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전부 제 몫이 됩니다. 식탁에서도 문화는 부딪힙니다. 한국은 주로 저장 음식에 국 하나, 반찬 하나. 아내는 중국식으로 매번 새로운 걸 볶아냅니다. 시간도 식비도 차이가 납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요즘 같은 때엔 한숨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말을 꺼내면 중국이 좋다. 나는 절약하고 있다. 싸움이 날까봐 저 혼자 끙끙 앓습니다. 집 문제도 그래요. 아내는 자가로 이사를 원합니다. 이사 다니는 게 매번 불안하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그만한 돈이 없어요. 아들이 대학을 가면 그 근처로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어디서 갑자기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냥 막막합니다. 헛웃음이 나오는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가끔 아내 얼굴을 가만히 보면 아내도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말이 서툰 나라에서 남편만 바라보며 하루를 버티는 사람. 불만처럼 들리는 말들도 사실은 답답함의 표현이겠죠. 그걸 알면서도 여유가 없어서 못 안아주는 날들이 미안합니다. 그렇게 대화는 줄고 우리 각자의 우울은 조금씩 깊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계산을 마치고 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카트를 끌고 가는 가족들이 보이고 저는 그냥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집 문제, 아들 대학 진학 문제, 줄어드는 수익, 아내의 외로움. 다 제 몫인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창문에 김이 서리기 시작할 때쯤 저는 그냥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하니까요. 그게 가장이라는 자리입니다. 공항이 처음 왔던 날이 생각납니다. 가족과 여행을 가던 날 터널 한가운데서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빠져나왔죠. 겉으로는 늘 유쾌했던 제가 공항이라니. 친구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신호였습니다. 너무 많은 걸 너무 오래 혼자 감당했다는. 그래도 좋은 것이 많습니다. 아들이 엄마와는 중국어로 얘기하고 영어는 독학으로 혼자 떼더군요. 어떤 나라 음식이든 거부감 없이 잘 먹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근데 가끔 아들 얼굴을 보면 마음이 쓰일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중국 얘기가 나올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엄마와 밖에서 중국어로 대화할 때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지, 아이는 말하지 않지만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닌 것 같은 그 경계 어딘가에서.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두 나라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야. 그게 네 무기야. 그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말해줄 겁니다. 가끔 우리 셋이 허거를 먹으며 깔깔거리는 날이 있어요. 말이 100% 통하지 않아도 웃음은 통하더라고요. 내가 아프면 음식 챙겨주는 아내,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 그 온기가 제가 오늘도 신발끈을 묶는 이유입니다. 머릿속에 걱정이 가득 찰 때 저는 밖으로 나가 걷습니다. 제 우울한 기운이 집 안에 스며들지 않게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제 안에 도끼를 빼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오늘도 영상을 올립니다. 키우는 채널 쇼츠도 올리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이리저리 시도해 봅니다. 완성되지 않아도 일단 움직입니다. 수익 걱정, 집 걱정, 아들 걱정이 머릿속을 파고들 때일수록 더 움직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싸움이니까요.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매일 해줍니다. 혹시 다문화 가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아내가 알아서 잘 적응하겠지. 정부 시스템이 다 해결해 주겠지. 그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2배는 더 계획하고 2배는 더 준비해야 합니다. 아내의 언어와 사회 적응, 아이의 정체성과 교육까지
미리 대안을 찾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 그게 가족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센터와 국가 지원, 부족하더라도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하세요.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말고요. 저처럼 이미 한가운데 있는 분들, 다문화 가정이든 아니든 가장이든 아니든 오늘 하루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낸 당신,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꺼내 놓을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그게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오늘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저처럼 그냥 써내려가 보세요. 해결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속이 조금은 후련해지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